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의 핵미사일과 한미 군사훈련을 동결하는 쌍중단이 아닌 새로운 대북 비핵화 협상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중국 특사인 숭타오 대외 연락부장이 오는 17일 북한을 방문하게 돼서 비핵화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첫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백악관에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대로 중대 성명을 발표하고 북핵과 무역에 관한 순방 결과를 밝혔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중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예상됐던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 아닌 새로운 비핵화 협상을 모색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동결 대 동결이라는 이른바 쌍중단은 수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그간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한미양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중지하며 대화를 시작하자는 쌍중단 협상안을 추구해왔는데 이를 포기하고 새로운 비핵화 협상을 모색키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대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반드시 비핵화를 추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어떻게 새 비핵화 협상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는지 밝히지 않았으나 중국이 쌍중단 제안을 포기한 대신에 비핵화를 추구하되 미국도 무언가 당근책을 내놓았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시진핑 주석 특사로 평양에 가는 숭따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면담하는 것을 계기로 북핵 문제가 중대 갈림길을 맞게 될 것으로 뉴스위크 등 미 언론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리엘 코엔 애틀랜틱 카운실 선임연구원 등 미국 내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이 숭따오 특사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강력히 권고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얻어낸 대북 당근책을 제시할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60일 넘게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비핵화 의지를 내비치면서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결단을 내릴지 이번 주말부터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남가주 일대 대기오염이 2년째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타임즈는 캘리포니아주와 로컬 대기오염 관련 기관들의 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 일대에서 연방 기준을 넘어선 오존 오염도를 보인 날이 모두 145일에 달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5년 113일, 그리고 지난해 132일에서 더 늘어난 겁니다. 특히 연방 기준을 넘어선 오존 오염도가 140일 이상에 달한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처음입니다. 1,700만여 명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남부해안대기관리국은 오존 심각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후에 의한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날씨가 더운 날이 많았고 역전층이 생겨나 오염된 공기가 토양 가까이에 갇히는 패턴이 일어났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헐리우드 성추문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 중인 UCLA 내 성폭력 발생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보고된 성폭력 건수의 절반 정도가 학생 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황 기자입니다. UCLA 내 성폭력 신고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LA 연례 범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캠퍼스 내 외부에서 접수된 성폭력 사건은 3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3건은 캠퍼스 내 학생 기숙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1년 전인 지난 2015년 15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폭력 범죄가 가중된 성폭행 사건과 스토킹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보고된 31명의 성폭행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폭력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보다 21명이라 늘어난 수치입니다. 데이트 폭력은 한 건에서 9건이나 늘어난 10건, 스토킹의 경우 8건 보고됐습니다. 이처럼 UCLA 내 성폭력 발생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지속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신고율이 늘어난 데 따른 겁니다.
UCLA 경찰국은 성폭력 신고가 급증한 것은 캠퍼스 내 다양한 기관들이 시행 중인 성폭력 예방 관련 프로그램 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UCLA 내 기관과 단체들은 캠퍼스 내 성폭력 감소를 위해 학기 내내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며 UCLA 경찰국은 이들의 성폭력 관련 프리젠테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이황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LA 총영사관을 포함한 미국 내 재외공관장 인사를 조만간 대규모로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임 LA 총영사에는 김완중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국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아직 이번 하반기 인사를 공식 발표하진 않았지만 전 세계 재외공관의 36%에 해당하는 60여 곳의 공관장을 교체하는 등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하는 외교관 인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엔 LA를 비롯해 뉴욕과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애틀랜타 등 미국 내 6곳의 재외공관장 교체 인사도 포함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신임 LA 총영사 자리에 김완중 재외동포영사국 국장을 인선해 현재 김완중 국장은 재외동포영사국 업무를 중단하고 LA 부임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기철 현 LA 총영사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외교부 본부로 귀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LA 총영사관 측은 이기철 총영사의 본국 귀임에 대해 한국 정부로부터 공식 공문이 온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국제선 운항 10편 가운데 1편꼴로 1시간 이상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국토교통부가 오늘 발표한 올 3분기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보면 아시아나항공이 운행한 국제선의 지연율은 10%로 국적 항공사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비해 대한항공은 6.4%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지연율이 지난해 7.9%에서 10%로 높아진 것은 항로 혼잡이 극심한 중국 상공을 통과하는 노선이 많은 영향도 있습니다. 국제선 지연율은 항공기 이착륙 기준으로 한 시간을 초과해 운항한 비율을 뜻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지연율은 앞서 2분기보다 2배 정도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2.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아시아나는 지난해 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잠시 후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